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내 몸속의 외계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글의 일부입니다. 보통 거울 보면 그냥 이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 우리 몸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미생물이 같이 살고 있대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냥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유전자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또 우리 건강이나 기분, 심지어 나라는 이 정체성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냥 온전히 인간 유전자로만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진짜 좀 놀라운 사실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는요, 인간 세포보다 미생물 세포가 훨씬 더 많대요. 네, 맞아요. 훨씬 많죠. 그리고 얘네들이 가진 유전자는 우리 인간 유전자보다 무려 1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네, 100배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수십조 마리의 미생물이랑 같이 사는 거대한 공생체인 셈이죠. 이 미생물 집단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냥 새들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거든요. 면역 체계도 조절하고 특정 비타민도 만들고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약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인데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될지 또 뇌 기능, 그러니까 기분이나 생각 같은 것에도 관여를 한다는 거죠. 유전자 발현까지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유전자가 우리 몸의 어떤 기본 설계도 같은 거라면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설계도를 실제로 어떻게 읽고 쓸지 이걸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그 후성 유전학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딱 맞는 비유예요. DNA가 하드웨어라면 후성 유전학적 조절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돌릴지 결정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만들어요. 일종의 신호 같은 거죠. 이 신호들이 우리 세포에 가서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나 아니면 신경계 기능을 바꾸는 그런 유전자들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뭘 먹고 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제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제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제 유전자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어쩐지 스트레스 받으면 꼭 배가 아프거나 속이 좀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군요. 그 장뇌축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라면서요. 네네, 아주 실제적인 연결입니다. 장하고 뇌는 굉장히 복잡한 신경망, 또 호르몬, 면역 신호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나눠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요.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세로토닌. 네네, 세로토닌. 그거의 약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특정 미생물들은 불안을 좀 줄여주는 가바라던가 아니면 동기부여랑 관련된 도파민 이런 다른 신경 전달 물질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 90%요? 와, 아니 뇌에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장에서 그렇게 많이요? 그럼 만약에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 뇌만 볼 게 아니라 장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심지어 ADHD 같은 그런 정신건강 문제랑 장내 미생물 불균형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장내 미생물 구성이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나 스트레스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랑 소통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나라는 존재가 단순히 내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지네요. 제가 듣기로는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은 꽤 다르다고 하던데요. 유전자는 완전히 똑같은데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태어날 때 자연분만이었는지 아니면 제왕절개였는지 또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자랐는지 항생제는 얼마나 썼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
이런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건 결국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후천적인 환경, 그리고 나의 선택, 또 그 결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유한 인간 유전자랑 그 위에 뭐랄까 더 씌워진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 유전자, 이걸 이제 메타게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쳐진 일종의 유전자 공동체 혹은 복합 생태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나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앞으로 뭐 맞춤 의학이라던가 영양관리, 정신건강 분야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의학은 아마 인간 유전체 정보만으로는 좀 부족할 거예요.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정보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진짜 정밀의료, 맞춤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면역 반응, 어떤 병에 잘 걸리는지, 약물 반응성, 심지어 식욕이나 감정 조절 방식까지도요. 우리 몸 안의 미생물들과의 상호작용 없이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우리 몸속에 있는 또 다른 우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홀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미생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진화해온 복합 생명체라는 사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사실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 또 건강 상태, 심지어는 막 당기는 음식까지도 그 많은 부분들이 우리 몸속 미생물의 영향을 받는다면요. 과연 진짜 나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쩌면 나라는 정체성 자체가 처음부터 내 안의 미생물들과 함께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